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6과는 가족 구성원이죠. 가족 구성원, 家庭成员. 예, 오늘의 배우는 요점은 회화 이외에도 구조조사 더의 생략, 그리고 정도보호를 묻는 부사 또, 그리고 어기조사 러, 그리고 전치사 짤와 또 여러 가지 전치사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어를 배우도록 할게요. 회화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家庭, 이죠. 가족입니다. 가족 아니면 가정 아니면 집으로 됩니다. 예. 家庭 그리고 구성원 하면 정연 되죠. 정연 하면 구성원이죠. 가족 구성원은 보통 우리 가족 그 식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你家有几口人? 그럼 가족 식구가 몇 명이에요? 하고 이제 오늘 회화문에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我家有 뭐 3口人 그러면 우리 가족은 세 식구예요. 我家有 4口人 그러면 우리 가족은 네 식구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식당 하면 食堂입니다. 食堂, 식당이에요. 예. 이거는 뭐 교내 학교 식당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이제 이런 식당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거는 이 식당이란 거는 약간 그 우리가 보통 밖에서 외식할 때 먹는 그 음식점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뭐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죠. 물론 가끔씩은 같이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나눈다고 하면 그거는 饭店이에요. 예, 饭店 아니면 饭馆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점은. 예, 그리고 이食堂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나 회사 이런 구내 식당이나 아니면 학교 교내 식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 学校食堂 그러면 학교 식당이죠. 자, 여동생 하면 妹妹 그렇죠. 여동생 妹妹. 그러면 이제 우리 물론 이제 그 앞에서도 좀 배우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볼 때 메이메이 하면 여동생, 남동생 하면 띠띠, 그리고 언니 하면 지에, 오빠 하면 끄그, 오빠는 형님 다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뚜어가 나왔죠. 이 뚜어는 마늘 다자죠. 예, 마늘 다자여서 우리 한국에서는 많다는 의미가 있죠. 중국어에서도 물론 많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我们学校学生很多 그러면 우리 학교는 학생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배울 이 또어는 그 많다는 내용보다도 얼마나라는 뜻으로 하는 그 내용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니 또다 큰 대자를 써서 뚜어다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니 뚜어중 그러면 묵을 중자를 써서 니 뚜어중 그러면 무게가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는 거고 니 뚜어까오 그러면 까오 높을 고자를 써서 키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라는 뜻으로도 중국에서는 정말 정말 많이 쓰인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어기조사 어가 있죠. 상황의 변화나 이미 도달했음을 나타낼 때 이 러를 씁니다. 예를 든다면 你多大了? 그러죠.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他上学了 그러면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상 그러죠. 상 하면
원래는 이거 위상자라고 해서 이거 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도 중국어에도 역시 있어요. 우리도 한국어에서는 이 상자를 쓰면 위상자죠. 그래서 위를 나타내는 위, 아래 할 때 위를 나타내는 거죠. 중국어에서도 역시 위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상중하, 상중하 중국어에서도 똑같이 이거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그 상하면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보면 들어가다, 뭐 오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했는데 사실은 학교에 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学배울 학자를 여기에 써서 이렇게 두면 그건 학교라는 의미의 그 줄임말이에요. 学校 하면 그 学校의 줄임말 学자 하나만 써서 上学 그러면 학교에 가다 아니면 학교에 다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네, 이 쌍자가. 그래서 이게 밑에 보시면 중학교 합니다. 中学 그렇죠. 그러면 上中学了 그러면 중학교에 다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중국에서는 정말 정말 많이 쓰인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쌍자가. 중学 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중学라는 것은 글자대로 하면 중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중국어에는 이 중学이 안에가 초중이 있고高중이 있어요. 그래서 초중은 바로 뭐냐면 중학교를 얘기하는 거고高중은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똑같이 우리 한국에와 똑같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이제 중학교 별도로 학교가 또 있고 고등학교 별도로 대체로 다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죠. 근데 중국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6년제죠. 한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어서 뭐 앞에 뭐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중学이렇게 第四中学 그러면 제4중학교 第二中学 그러면 제2중학교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중학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중학교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중학교를 초중이라고 하고 고등학교를高중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응 하면 대답하는 거죠. 승낙을 나타내는 거죠. 응, 그러죠. 그 다음에 추이, 그래서 아까 제가 중학교는 초중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 초자가 그 초중이에요. 중은 요게 중학교라는 요 중자를 떼서 초중하면 중학교를 나타내요. 그래서 추이 하면 중학교 1학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을 나타낸다 그러면 고2라고 하면 되겠죠. 고등학교 높을 고자를 써서 고2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고2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고3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도 똑같아요. 초2, 초2, 초3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家庭, 家庭 지금 따라 읽으시면 돼요. 成员成员食堂食堂妹妹妹妹多多了了上上中学中学嗯嗯初一初一 자, 이렇게 하고 회화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회화 1이죠. 회화 1. 자, 회화 1에서는 王小和他妹妹一起来食堂吃饭. 왕小와 허 하면 와죠. 타妹妹 그러면 그의 여동생.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친여동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동생과 이치 하면 함께 그런 거죠. 이치 우리 함께라고 배웠죠. 라이 오다, 식당 식당에 오다 이런 뜻이죠. 吃饭 하면 밥을 먹다. 왕小와 그의 여동생은
함께 식당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측은 하건데 뭐냐면 왕셔와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함께 이제 그 학교 식당에 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이제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가끔씩 이제 제 동창들도 같이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같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있어요. 뭐 이제 학교 식당은 이제 다른 학생들도 와서 밥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같이 와서 밥 먹고 여기도 이제 가족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먹고 싶으면 물론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학교 구경 오라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렇게 해서 같이 와서 식사하러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왕셔와 진버잉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자, 왕셔가 처음에 헤이, 바오잉, 这是我妹妹. 왕셔가 이제 이 여동생과 같이 식사하러 갔다가 식당에서 진보잉을 만났겠죠. 그래서 여기 헤이 하면 야, 뭐 야라고 번역을 해줘도 되, 되죠. 예, 그래서 야, 보잉 그러죠. 보영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얘는 나의 여동생이야. 이제 그 여동생을 가리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这是我妹妹. 우리가 这是 하면 이것은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 这是라는 것이 사물도 지칭할 수 있고 사람도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얘는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니면 우리가 이 분은 해서 중국어는 존칭하고 이렇게 다 뭐 분별하지 않고 같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분은 아니면 여동생이니까 얘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얘는 내 여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진바영이 니하오, 니多大了? 하고 물었어요. 이제 그 여동생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안녕. 그리고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죠. 자, 요 또따가 아시죠? 또따는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배웠듯이 그 10살 미만일 때는 니지수이 넌몇 살이니? 하고 중국어에는 묻는 거가 다 달라요. 10살 미만일 때는 지수이 하고 묻고 10살 이상 그다음에 뭐 같은 이제 뭐 이런 동창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럴 때는 보통 뚜어따를 많이 써요. 그리고 형제나 뭐 이제 오빠, 형님 뭐 이렇게 나이 물어볼 때까지도 다 뚜어따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배웠지만 엄마라 부모뻘이 될 때는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해서 묻는 것도 달라요. 뚜어따 년지라고 물어봐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다르게 물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사실은 존칭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는 언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만큼은 정말 다르게 다 물어요. 10살 미만일 때는 지수이, 10살 이상이나 친구, 형제까지는 또다라고 묻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또다 년치라고 묻고 물론 그거보다 이제 또 더 이제 이렇게 뭐 정말 정말 뭐 증조 할아버지라든가 연세가 정말 정말 많고 이렇게 존칭을 막 써야 된다고 할 때는 까오링 따셔 이렇게도 또 물어봐요. 그래서 나이 묻는 것만큼은 나이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물어본다. 예,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니 또왔다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대답하기를 12了 그러면 12 하고 원래 수이죠. 12세 할 때 그 세자를 써줘야 되는데 생략을 했어요. 이리 생략 얼마든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了 그러면 12살이에요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생각보다는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냐하면 오빠는 대학생인데 중국에도 가끔씩 이런 그 형제 자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늦둥이라 그러죠. 이렇게 형제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좀 있어요. 중국에도. 그래서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적어도 뭐 오빠는 왕시오라 그러면 오빠일 것 같은데 왕시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20살 이상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8, 9세?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그랬더니 진바영이 上中学了吧?
그러면 중학교 다니겠네? 하고 물어봤어요. 이 반은 추측을 하고 물어본댔죠. 그랬더니 응, 수2 그랬어요. 네, 네, 이거 응 하면 대답을 한 거죠. 이 응 하면 우리는 뭐 당연히 존칭을 써줘야 되겠죠. 오빠의 친구니까. 그래서 네 하고 수2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두 번씩 제가 읽을게요. 두 번씩 따라해 주세요. 예, 천천히 읽을게요. 嘿，宝英，这是我妹妹。你好，你多大了？你好，你多大了？12了，12了。上中学了吧？上中学了吧？初一.初一. 자, 그렇게 해서 회화 1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회화 2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단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아까 여동생은 메이메이라 그랬죠. 근데 오빠는 끄거예요. 끄거. 남동생은 아우 제자를 써서 띠디예요. 띠디. 자, 그래서 끄거 하면 오빠예요. 하이 하면 또 아니면 더.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슈 하면 뭐뭐 어디에 속하다. 우리 책에서는 니属什么 그러면 무슨 띠이에요? 띠를 묻는 거예요. 우리 뭐 띠동갑 할 때 그 띠 있죠. 뭐 그 호랑이 띠, 뭐 말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띠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중국어에서는 니属什么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개가 나왔네요. 개 하면 go 그러죠. 그럼 나 개띠예요. 그러면 我属狗 해주면 돼요. 我 나는 슈 요거 뭐 어디에 속하다. 어디 어느 동물에 속하냐 그러면 属狗 하면 나 개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엇을 하다. 그러면 做예요. 做. 우리 做作业 그러면 숙제를 하다가 되죠. 做作业 하면 숙제를 하다가 돼요. 你做什么?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장소 어디에서 이것은 전치사 짜이예요. 짜이. 그렇죠. 은행에서 그러면 짜이 인항이에요. 우리 전치사기 때문에 항상 그 수식하는 요게 앞에 요 수식하는 요거가 항상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장소. 예. 그래서 은행에서 그러면 우리는 은행하고 에서가 뒤에 오지만 중국어는 항상 은행 앞에가 짜이가 와야 돼. 그래서 짜이 인항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짜이 学校. 도서관에서 그러면 짜이 图书馆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면 汽车 그러죠. 자동차, 汽车 자동차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보면 회사 하면 공스 그러죠. 공스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자동차 업계 관련 회사를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 뭐 현대 자동차, 뭐 기아 자동차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자동차 회사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汽车公司 하면 되겠죠. 일하다 하면 공주 그러죠. 공주 이 작업이란 작자죠. 물론 이제 그 주어예라는 그 주어자도 이런 작자를 쓰죠. 예. 그래서 저희 아빠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我爸爸在汽车公司工作 이렇게 하면 되겠죠. 在汽车公司工作 자, 이렇게 해서 음, 단어를 했어요. 단어.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哥哥, 哥哥, 还, 数, 数, 狗, 狗, 坐, 坐, 在, 在, 汽车, 汽车, 公司, 公司, 工作, 工作. 네. 그렇게 해서 단어는 했고요. 예, 다시 회화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화 2죠. 예, 회화 2에서는 왕小와 찐버잉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你家有几口人? 가족 구성원, 예, 가족 수를 묻고 있네요. 你家 하면 너희 집, 有 하면 있다죠. 几口人, 지는 몇이죠. 口人은 식구예요. 이 거자가 입구자가 들어갔죠. 우리도 식구 할 때 그 식구라는 그 구자가 입구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옛날에는 이게 왜 그러면 식구를 셀 때 이 거런이 들어갔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을 셀 때 그 입을 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입구자가 들어갔다고 해요. 예. 요즘에는 뭐 이제 이 먹는 것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못 느끼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예전에가 아니라 실제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정말 참 그 6.25 전쟁 때나 이럴 때도 정말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그만큼 먹고 사는 거가 힘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식구를 셀 때는 입을 셌다고 해요.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你家有几口人?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진버잉이 5口人 다섯 식구예요. 예, 5口人 네, 얘기했네요. 네 식구다 그러면 4口人, 세 식구다 그러면 3口人 하면 되겠고 두 식구다 2口人이 아니라 2口人 예, 량을 중국에서는 많이 써서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다섯 식구 중에서 이제 누구누구 있냐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빠바 하면 아빠, 마마 그러면 엄마, 그리고 끄그 그러면 오빠, 메이메이 그러면 여동생, 하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씨가 你哥哥多大了? 하고 물었어요. 你哥哥多大了? 오빠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他今年23了. 그는 금년에 찐년 하면 금년에 23了. 그러면 23살이에요. 그랬어요. 나他属狗吧. 그래서 나 하면 그렇다면 접속을 나타낸다 그랬죠. 접속사예요. 예. 그렇다면 타 하면 그는 슈거 하면 개띠겠네요 하고 개띠라는 것을 23살이면 개띠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측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를 써준 거죠. 나 타 슈거바. 그러면 개띠겠네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보영이 뚜이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거죠. 뚜이 하면 맞다라는 뜻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겠네요. 왕초가. 你爸爸做什么工作? 그렇죠. 그럼 당신의 아빠는 무슨 什么 하면 무슨 工作 하면 일, 무슨 일을 做 하면 하다죠. 동사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거죠.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我爸爸在汽车公司工作. 그렇죠. 我爸爸 저희 아빠는 汽车公司工作.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
전체적으로, 예. 자,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회화, 예, 요것도 예,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걸 따라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你家有几口人？5口人。5口人。爸爸妈妈、哥哥、妹妹，还有我。爸爸妈妈、哥哥、妹妹，还有我。你哥哥多大了？你哥哥多大了？他今年23了。他今年23了。那他属狗吧？那他属狗吧？对对。你爸爸做什么工作？你爸爸做什么工作？我爸爸在汽车公司工作。我爸爸在汽车公司工作。 예, 이렇게 해서 회화문 전체적으로 회화 1과 회화 2를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회화 1하고 회화 2를 전체적으로 쭉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王晓和他妹妹一起来食堂吃饭。王晓和他妹妹一起来食堂吃饭。嘿，宝英，这是我妹妹。嘿，宝英，这是我妹妹。你好，你多大了？你好，你多大了？12了。12了。上中学了吧？上中学了吧？初一。初一。你家有几口人？你家有几口人？5口人。5口人。爸爸妈妈、哥哥、妹妹，还有我。爸爸妈妈、哥哥、妹妹，还有我。你哥哥多大了？你哥哥多大了？他今年23了。他今年23了。那他属狗吧？那他属狗吧？对对。你爸爸做什么工作？你爸爸做什么工作？我爸爸在汽车公司工作。我爸爸在汽车公司工作。 자, 이렇게 해서 회화문 1, 2를 다 했습니다. 예. 자, 음, 이 회화문을 물론 읽기도 중요하겠지만 요점을 장악을 하고 요점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자, 그러면 회화 1에서 요점은 뭐냐? 예. 음, 나이가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요점이겠죠. 나이. 그래서 你多大了? 아니면 你哥哥多大了?你妹妹多大了? 오빠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뭐 여동생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아니면 네 띠디多大了? 남동생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렇게 다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20살이다. 그러면 20岁了. 물론 20了 하도 돼요. 수위를 빼고. 그 다음에 25살이다. 그러면 25了 하면 되고 아니면 25岁了 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上中学了吧? 네, 그러면 中学 하면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小学 하면 저게 작을 소자를 써서 小学 하면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大学 하면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배운 것도 같이 복습하면서 중学 2年级 그러면 그 초중 2年级 그 초중 2年级 그거의 줄임말이 여기에 초2예요. 그렇죠. 초중하면 중학교 2年级 1학년 그거의 줄임말이 초2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 高中 2年级예요. 그 줄임말은 高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러면 초중 3年级 그러면 초3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회화 1에서 요점은 이거고 회화 2에서는 역시 나이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식구 묻는 거예요. 你家有几口人?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你家有几口人을 형제 자매가 몇 명이나 할 때, 니兄弟 姐妹가 형제 자매예요. 兄弟 姐妹 几口人 이렇게 물을 수도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게는 물을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딱 식구만 물을 때만 쓰는 관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관용어는 아무 데나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딱 가족 식구만 물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你家有几口人 이거는 딱 외워줘야 돼. 이거를 뭐 가족 식구 묻는데 뭐 이걸 또 다르게 또 뭐 살짝 바꿔서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얘는 그냥 관용어다. 예, 딱 이대로 그냥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대답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쌍커른, 쓰커른, 우커른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이 묻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또 나왔죠. 니 그가 두어달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얼스 살라 23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띠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죠. 나 다 수고 봐 그랬는데 그러면 뭐 개띠죠 했는데 자, 띠를 띠에 대해서 저 제일 밑에 PPT에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를 그러면 잠깐 먼저 좀 볼게요. 그거를 제가 사실은 원래 제일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자, 요게 쭉 12개 띠 동물을 쭉 다 써놨어요. 순서대로. 자, 쥐띠 할 때는 슈 그러죠. 그리고 너 무슨 띠냐 하고 물어볼 때는 니属什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병음이 되어 있죠. 니属什么 당신 무슨 띠예요? 그러면 我属鼠 그러면 나는 여기 그 쥐띠예요. 그렇죠. 我属鼠 나 쥐띠예요. 자, 여기 소우자를 써서 뉴 그러면 소띠죠. 예, 소띠 뉴. 예. 자, 그다음에 호랑이 하면 호 그러죠. 그러면 나 호랑이 띠예요. 그러면 我属虎 소띠예요. 我属牛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토끼띠 하면 我属兔 하면 되겠죠. 属兔. 그다음에 용띠 그러면 我属龙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는 뱀띠예요. 그러면 我属蛇 그럼 되겠죠. 我属蛇. 네, 나 말띠예요. 我属马. 그렇죠. 我属马. 자, 나 양띠예요. 我属羊. 하면 되겠죠. 양띠예요. 나는 잔나비띠예요. 我属猴. 하면 되겠죠. 属猴. 그다음 닭띠예요. 我属鸡. 그렇죠. 我属鸡. 개띠예요. 我属狗. 아까 나왔죠. 돼지띠예요. 我属猪 하면 되겠죠. 我属猪 예, 이렇게 요게 쥐띠라는 수 대신에 이렇게 띠를 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수, 牛, 호, 토, 롱, 蛇, 马, 양, 猴, 鸡, 狗
쭉,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예, 회화문으로 와서 그렇죠. 那他属狗吧. 예, 그래서 你属什么? 그러면 여기서 이제 你属什么? 그러면 본인 띠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我属猴, 뭐 아니면 我属马, 뭐 이렇게 쭉쭉 我属龙 이렇게 다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직업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니 빠바 대신에 니라고 보통 당신을 많이 물어보죠. 예,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你做什么工作 하면 되겠죠. 你做什么工作 그러면 나는 선생이에요. 그러면 我是 바로 뭐, 我在学校工作, 뭐는 학교에서 일합니다. 뭐, 이렇게 하도 되기는 되겠지만, 나 선생이에요.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배웠죠. 我是老师 하면 되겠죠. 그럼 또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그러면, 你做什么工作? 그러면, 我是学生. 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무슨 회사 다닌다 그러면 요것처럼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我是뭐 공스 职员, 이 공스가 회사죠. 职员 하면 나는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 묻고 우리 오늘 요 과에서는 나이 묻고 그 다음에 가족수 묻고 그 다음에 띠 묻고 그리고 직업 묻고 예, 요 네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예,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요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회화문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으로 들어갈게요. 문법 하고 나서 연습 문제도 또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조사 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더의 활용보다도 더의 생략이에요. 우리 더의 활용은 앞과에서도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더는 소유격을 나타낸다. 누구의 학생, 뭐 누구의 책, 운동화, 뭐 누구의 옷, 뭐 이렇게 해서 소유격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이 소유격 이 더자 구조조사 이 더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예, 생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구조조사 더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됩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어떨 때 생략이 되냐? 관형어가 인칭 대명사이고 그리고 피수식어가 친족 관계의 명사인 경우 자 인칭 대명사면 뭐예요? 인칭 대명사 빠바, 끄거, 마마, 姐姐, 弟弟, 妹妹 다 인칭 대명사죠. 그리고 친족 관계일 때 이런 친족 관계일 때는 다 중간에 더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의 아빠인데 우리도 뭐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우리 아빠. 이게 중국에서는 워라고 쓰는데 우리는 우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아빠라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내 아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간에 我的爸爸 我的哥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더는 이런 더는 다 생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어떤 학생들 물어봐요. 그러면 쓰면 틀리냐? 근데 뭐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는데 제가 저번에 수업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중국어는 여러분도 그 중국어 글자 쓰기가 너무 힘들죠. 예. 중국어는 이 글자 한 글자를 더 쓰려면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예. 중국 사람들도 그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효율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글이나 이런 단어나 이런 것은 쓸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도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그냥 빼자. 이렇게 해서 다
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가족, 친족의 호칭을 할 때는 꼭 빼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 인칭 대명사나 그리고 피수식어가 이 소속 단체나 기관일 때, 예를 든다면 학교고 뭐 단체 기관이죠. 그리고 이 공司이런 것도 그 어떤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중간에 이 더는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이런 거 할 때我们的学校,我们的公司 이게 아니라 我们学校,我们公司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생략하면 된다.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정도 보호를 묻는 부사, 또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또어는 제가 아까 제 본문 회화문 할 때도 얘기를 했죠. 이 또어는 이제 우리도 많을 다, 한문에서 많을 다자. 중국어에서도 이건 많다라는 의미로도 중국어에서도 많이 써요. 我们公司资源很多. 우리 회사는 직원이 많습니다. 我有很多钱. 나는 돈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할 때 다 이 두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책에서는 얼마나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이 얼마나라는 뜻도 그 어원을 살펴보면 많다 적다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 맞아요. 예를 든다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多少예요. 이 多少가 뭐예요? 多 하면 많을다, 少 하면 적다라는 少자를 써줘요. 그러면 많다 적다가 이 두 개의 형용사가 합쳐져서 얼마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국어에는 이런 그 정도를 묻는 이런 부사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든다면 그 뭐죠? 多少도 쓰고 장短, 길다 짧다 이렇게 물어서 길이가 어떻게 되냐. 근데 길이를 물을 때도 장短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大小 하면 크기와 작다를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글자의 어원은 원래의 많다 적다 뭐 크다 작다 이런 데서 원래 그 어원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많다라는 그 어원에서 실제는 이것이 이 얼마나라는 뜻으로 이 파생이 돼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라는 뜻으로 해서 그 의문문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당신이 얼마냐 이럴 때는 당연히 의문문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뒤에는 어떤 것이 많이 와요? 이런 형용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多长 그러면 얼마나 기냐? 완리장성, 多长. 만리장성은 길이가 얼마나 되냐? 말 그대로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만리가 아닐까 뭐 그런데 딱 만리는 아니고 뭐 길이가 거의 만 몇 미터. 물론 또 이것도 또 정확하지도 않는 게 왜냐하면 조대수 때에 따라서 달리 이 그 만리장성이 저게 그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명나라 때까지는 어디까지 뭐 이제 보수 공사를 했고 뭐 진나라 때까지는 뭐 진나라 때는 얼마 이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계속 조금씩 더 건설하고 또 앞에 거는 또 파괴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뒤에 거는 또 보수 공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만리라고 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지 딱 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까오 하면 多高, 그러면 키가 얼마나 크냐가 돼요. 너 얼마나 높냐, 높을 고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냐 하기 때문에 你多高 하면 키가 얼마나 크냐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엔 하면 뭘 원자예요. 离家,这儿离家 多远? 여기는 离家 집에서 多远 얼마나 멉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这儿离你家多远? 당신 집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멉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 你多重?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그러면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책에서는 저 빙고 多重 하고 물어봤네요. 콴은 너비죠. 콴은 너비예요. 그래서 多콴 하면 너비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책에 이제 요 예문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这条路多长? 이条는 여기 있죠? 양사 그 줄기나 뭐 이렇게 어떤 긴 것을 셀 때 이条를 써줘요. 그래서 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치마도 우리가 긴 치마.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학생도 치마라 그러면 짧은 치마도 있잖아요 하고 어떤 학생들도 그러는데 예전에는 긴 치마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마를 셀 때도 이条를 써서요. 바지도 길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바지도 이条 裤子예요.裤子가 바지인데 이条 裤子, 이条 裙子가 치마예요. 그래서 얘는 그 긴 것을 세는 양사다. 길도 우리가 보통 길 보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条路 그러면 한 갈래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条는 긴 것을 세는 양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루 하면 길이고 그 하면 키죠. 허 하면 강이고 자, 그러면 这条路多长? 이 길은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이 길은 얼마나 깁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 우리 많이 뭐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되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你姐姐个子多高? 你姐姐 여기 个子 빼도 多高 하도 바로 키가 돼요. 예. 중국 사람들은 그거 바로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 个子라는 이 个子가 키를 나타내는데 이 个子를 안 쓰고도 바로 많이 써요. 个子 빼고도 많이 써요. 你姐姐多高? 그러면 키가 얼마나 크냐가 돼요. 그러면 대답하면 2미 6 그러면 102미 하면 1m 6 하면 60을 나타낸 거야. 60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2미 6 하면 1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미 6 하면 160이다. 그래서 키가 1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미 7 하면 170이다. 2미 8 하면 1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这苹果多重? 이 사과는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러면 이 진 하면 한 근이다. 우리가 한 근하고 중국의 한 근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한 근이 우리 인천에서는 또 인천에 뭐가 또 다르더라고요. 뭐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거 셀 때는 400g이 한 근이고 그다음에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도 할 때는 600g이 또 한 근이고 그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딱 500g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고춧가루고 뭐 고기고 뭐 아니면 야채고 뭐 과일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500g이면 딱 한 근이에요. 그래서 1kg면 딱 두 근으로 정해져 있어요. 1kg는 중국에서는 딱 두 근. 한 근에 500g이니까 1kg니까 딱 두 근이에요. 그렇게 중국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这条河多宽? 이 강의 너비는 얼마나 넓으냐? 그러면 뭐 10미 그러면 10m다. 뭐 30미 그러면 30m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어는 많다라는 의미로 중국에 쓰일 수도 있지만 그 얼마나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이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기조사러. 문장의 끝에 쓰여서 어떤 상황이 이미 도달했거나 어떤 동작이 이미 발생했고 아니면 또 이미 완료가 되었을 때 이런 걸 나타낼 때 이 러를 써준다고 했죠. 러의 부정형은 메이를 붙이고
이 부정형 메이를 쓸 때는 끝에는 러는 반드시 생략을 해줘요. 러를 쓰면 틀려요. 러를 써주면 틀려요. 예, 그러니까 꼭 러는 빼줘야 돼요. 자, 他是大学生了. 그러면 그는 대학생이다라고 대답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에 이 러를 써줌으로써 뭐냐면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他今年大学生了. 그러면 그는 금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냈고 어떤 그 일이나 이런 것이 이미 완료가 되었을 때 이 러를 써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今年 20살了. 그러면 그는 금년에 23살이 되었다는 거죠. 이 러를 씀으로써 23살이나 되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는 그냥 그는 23살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제의 뜻은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동작의 완료, 예, 그리고 발생, 예, 이럴 때 이제 또 러를 쓴다. 타 라일러, 그는 왔습니다. 예,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러를 써주면 이미 왔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타 라일러마? 말을 쓰면 의문문이 되죠. 타 라일러마 하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는 왔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죠. 타 라이마 하면 그 차이점은 이 말을 써줌으로써 확실하게 분별이 돼요. 타 라이마 그러면 그는 옵니까가 되고 타 라일러마 하면 그는 왔습니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러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려면 타 라일러마 그랬어요. 그러면 안 왔어요 하려면 다 매일 라이라고 해요. 아까 매일자를 쓸 때 이 끝에 러를 써주면 틀리다고 했죠. 러는 꼭 생략을 해줘야 돼요. 끝에 러는 생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매일하고 매일 라이 러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문법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매일 라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푸도 부정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매일을 배우면서 우리 책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죠. 이제 많이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저번에도 부정문, 푸도 부정문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정문은 어디에 쓰이냐? 그것은 현재나 미래의 부정으로 쓰이고 이 메인은 이미 완료가 되었을 때 부정문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그 완료의 부정이고 아까 걔는 현재나 미래의 부정이고 뿌는 현재나 미래의 부정이고 메인은 과거의 부정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부정. 예.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타 라일러마 그러면 다 매일 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타 라이마 그는 옵니까? 그러면 그는 안 올 거예요. 옵니까 하면 아직 오는 행동이 아직 안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옵니까 그러면 그는 안 올 거예요가 되겠죠. 그래서 타뿌 라이가 돼야 돼요. 대답을 할 때는 그거의 부정일 때는 타뿌 라이가 돼요. 타 매일 라이 하면 동문서답이죠. 그는 옵니까 했는데 그는 안 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똑같이 아까 여기서 타 라일러마 그랬는데 그는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타포 라이 그럼 안 올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요 메이하고 푸의 부정형을 정확하게 써줘야 이게 문법에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去学校了. 그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제라고 해줘야 되겠죠. 내일이라고 하면 미래의 형이기 때문에 어제라고 해줘야 되죠. 그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昨天 어제가 昨天이에요. 昨天 타라고 해줘야 되겠죠. 타라고 써서 他没去学校.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他没去学校.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他没来学校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来와 不와 没의
이 부정형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책에서 오늘 부호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저번에 이제 우리 부호를 배웠죠. 우리 그 앞에 뭐 2과과 3과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호로 해서 부정을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6과에서는 이 매의 과거의 부정, 발생이나 완료의 부정이니까 과거의 부정이죠. 그래서 과거의 부정, 매의를 배웠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두 개의 부호하고 매의 활용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짜이죠. 전치사 짜이. 음, 자, 전치사 이 짜이는 말 그대로 우리 영어에서도 전치사 하면 우리 한국어하고 딱 위치가 바뀌죠. 중국어에서도 똑같아요. 이 전치사기 때문에 위치가 한국어와 그 위치가 다르겠죠. 한국어에서는 뒤에가 오는데 중국어로 갈 때는 이거 전치사기 때문에 앞에 와야 돼요. 예를 든다면 他在贸易公司工作. 그는 贸易가 무역이에요. 잠깐만요. 단어는 없네요. 단어 안 나왔네요. 이 贸易가 무역이에요. 무역회사. 贸易公司 하면 무역회사예요. 贸易公司工作. 그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역회사, 우리는 여기 공스가 회사잖아요. 여기 뒤에가 에서가 여기 오지만 중국어에서는 이 앞에 온다. 이 장소를 나타내는 이 앞에 在를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我在学校门口等你. 나는 학교 문 입구 앞에서, 문 입구에서 너를 기다릴게. 덩 하면 기다리다. 너 하면 당신 하면 니. 그렇죠.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학교 입구. 요거 앞에다가 짜를 써줘야 돼요. 우리는 학교 입구라는 요게 뒤에 에서죠. 에서가 여기 오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요 앞에다 짜를 써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은행에서 그러면 짜이 인항, 집에서 그러면 짜이 자, 이렇게 다, 짜이 요주의 우체국에서 뭐 이렇게 다 앞에다가 이 짜이를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용되는 그러면 그 짜이 이외에도 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가 좀 많이 있어요. 중국어에도. 자, 그럼 그 전치사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짜이 이외에도 게이도 있죠. 자, 전치사로 쓰일 때는 에게가 돼요. 에게. 음, 전치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그 전치사는요. 그 유래를 보면 이 전치사는 원래 중국에는 실제 중국어에는 이 문법이라는 자체가 중국어 자체는 원래는 고대 중국어에서는 거의 문법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어로 오면서 이제 이 문법이 서서히 문법화가 되면서 문법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전치사도 똑같아요. 원래는 이 전치사의 글들이 대체로 보면 다 동사였던 거예요. 아까 그 짜이도 우리가 있다라고 배웠던 거잖아요. 아까 이것도 보면 여기에도 잠깐만. 여기에도 이 짜이가 우리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어디 어디에 있다. 我在学校. 그러면 나 학교에 있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장을 번역할 때는 在学校라고 어떤 학생들은 가끔씩 이제 저보고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긴 문장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在学校라는 이것만 딱 가지고 와서 저보고 번역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쟤는 번역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교에 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앞뒤 문장에 따라서 그거를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다 동사 전치사는요. 대체로 보면 원래는 다 동사였는데
그 동사가 현대어로 오면서 서서히 문법화가 되면서 그 동사로도 쓰이면서 전치사로도 쓰여요.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다 그래요. 이 전치사들이 거의 다 지금 동사로도 쓰이는 동시에 그다음에 전치사로도 쓰여요. 예. 자, 게이도 봅시다. 이 게이도 에게라고 쓰면 전치사라고 쓰이는 게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你给我说明이 설명하다예요. 너가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이 저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쓴 거죠. 그런데 자, 이 게이가 에게라고 또 쓰였지만 설명해 주세요. 에게 뭐뭐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에게 주세요로 쓰인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 에게라고 썼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전치사로 쓰인 게 맞아요. 그런데 얘 개인은요 가끔씩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다. 예를 든다면 마마 게이워 첸 엄마가 나에게 돈을 주다. 마마 게이워 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동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전치사로 쓰였는지 분별할 수 있을까? 자, 이거 분별하는 제가 그냥 팁을 하나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이 게이 이외에 다른 동사가 없을 때는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든 문장에 시제 동사가 가장 우선으로 있어야 돼요. 예, 동사나 수어가 가장 우선. 주어하고 수어가 있어야 되죠. 동사가 대체로 보면 다 수어가 되잖아요. 주어하고 수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되는 거가 주어하고 이 동사 수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게이가 게이 이외에는 다른 동사가 없을 때는 얘는 반드시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마마 게이워치엔 엄마는 나에게 돈을 주다. 이 게이 이외에 다른 동사가 없죠. 그런데 자, 우리 책에서 나온 요 예문을 볼까요? 你给我说明吧. 자, 여기에서는 게이 이건 말고 说明 설명하다라는 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게이는요. 동사의 역할보다는 전치사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해준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해서 설명하다 그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해서 약간의 이게 약간 보조적인 그런 것은 했지만 얘는 이 설명하다가 동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개인은 그 전치사로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동사가 있을 때는 얘는 반드시 전치사가 돼요. 개가 모든 이 전치사가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는 다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전치사 이외에는 다른 동사들이 당연히 다 있겠죠. 그러면 쟤는 없는 것을 동사로 쓸 때 예문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마마 게이워 첸. 엄마는 나에게 돈을 주다. 거기에서는 이 게이는 동사로 쓰인 거다. 여기에서는 우리 책에서 설명한 이 니게워 수어 명바 여기서 게이는 전치사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오. 자, 니 따오 날去. 당신은 자, 이 따오라는 이 따오도 도착하다 가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거 이외에 취라는 또 동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약간 부조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전치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따오라는 거가. 만약 여기서 취가 없다. 그러면 니 따오 날 이러면 당신은 어디까지 갑니까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취 빼도 돼요. 그러면 니 따오 날 취 해서 이 취를 빼버리면 여기에서 따오는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바로 얘는 전치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我到家了. 나 집에 도착했어. 이런 뜻이 되죠. 我到家. 지아가 집이죠. 我到家. 러는 왔다. 할 때 그래 러를 쓴다고 해줬죠. 그래 我到家了. 아니면 我到家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럴 때도 동사로 쓰인 거죠. 이거 이외에 다른 동사가 없을 때는 얘는 동사로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종은 뭐뭐로부터 아니면 뭐뭐에서 이런 뜻으로 많이 해요. 종따오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서 전치사로도 많이 써요. 从学校到我家有1公里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1km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부터까지도 되고 아니면 에서도 돼요. 예를 든다면 진바오잉 종 한국어라 그러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죠. 실제 에서라고 번역은 하지만 진바오잉은 한국으로부터 왔다 이런 뜻이 있죠. 그 깊은 뜻을 보자면 한국에서 왔어. 그냥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겠지만 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기서 에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리가 또 부터라고 쓰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리는 이 거리나 뭐 이런 거일 때 많이 써요. 리가.图书馆 리食堂 比较远. 도서관은 식당에서 비교적 멉니다. 이렇게 해서 리를 썼죠. 자, 그러면 리의 동사로 사용되는 건 리카이라는 뜻이에요. 리카이 하면 떠나다는 거죠. 나를 떠나, 다 리카이로워. 그러면 그는 나를 떠났어. 나와 헤어졌다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왕 하면 칭왕리저우 그러면 여기에 왕자 대신에 저우가 있죠. 저우도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도 전치사로 쓰인 거죠. 왕라이 하면 왕래하다라고 해서 동사로 쓰이는 거죠. 음. 你跟他往来吗? 당신은 그와 왕래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는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다른 동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건 하면 他跟我说 그는 나에게 말하다 라고 돼요. 他跟我说 하면 그는 나에게 말하다. 에게로 해서 이 슈어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도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일 때는 你跟我吧 이러면 당신은 나를 따라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你跟我吧. 그거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다른 동사가 없죠. 그러면 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어에서 전치사는 예전에는 원래 다 동사로 쓰던 이 단어들이 현대어로 오면서 전치사로 이렇게 쓰여서 네, 그래서 현재도 전치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늘 하는 요 좋은 문구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若要人重我无过我众人 이렇게 됐죠. 若要 만약에 若 하면 만약에 要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죠. 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重我 나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좀 관심 있게 보고 나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면 그러죠. 우过그것보다 더 이상 무엇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过가 써요. 이거 없을 무자고 꾸어는 그것보다 더 과한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어떤 것보다 더 과한 것이 없냐? 그러면 우와, 중런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회사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친구라든가 이런 내가 좀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싶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는 그거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더 중요 그, 뭐죠?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좋은 문장 若要人重我无过我重人 이런 말을 한번 배워봤고요. 아까 요 밑에 있는 것은 그 띠에 대해서죠. 자,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그러면 你属什么? 그러면 나는 쥐띠예요. 그러면 我属鼠. 이 수하고 수하고 똑같은 숫자죠. 발음이고 뭐 성조고 똑같아요. 그럴 때는 삼성 삼성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거가 이성이 된댔죠. 그래서 我属鼠 그러죠. 나는 소띠예요. 그러면 我属牛 호랑이 띠예요. 我属虎 我属兔 我属龙 我属蛇 我属马 我属羊 我属猴 我属鸡 我属狗 我属猪 이렇게 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육과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해봤는데, 자, 연습 문제도 좀 많이 있어요. 연습 문제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연습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약 한 3분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혼자서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제가 항상 이렇게 중요한 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요 87쪽에 보시면 지금 87쪽 한번 볼게요. 친족의 명칭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어 볼게요. 할아버지 그 밑에 보면 자 중간쯤 2번에 보면 한번 1번도 잠깐 읽어 볼게요. 자, 대상별 나이를 묻는 표현에서 아이들의 나이를 요 중요한 게 있네요. 아이들의 나이를 물을 때는 几岁了 그러죠. 10세 미만일 때 几岁了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10세 이상이거나 내 친구들 이렇게 뭐 별로 존경하지 않는 뭐 그냥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물어볼 때는 你多大了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젊은 사람의 나이를 물어볼 때는 또 달러 하고 물어보면 된댔죠. 그리고 근데 윗사람의 어른의 연세를 물어볼 때는 닌多大 年纪了 하고 물어본댔죠. 요 다 있네요. 세 가지. 아니면 옆에도 또 하나 있네. 닌多大 岁数了 이렇게 多大 岁数 아니면 多大 年纪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나이 묻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친족의 호칭. 예예, 할아버지, 나이나이, 할머니. 그다음에 라예 하면 외할아버지, 라라 하면 외할머니, 빠바, 아빠, 마마, 엄마, 그거, 형님도 되고 오빠도 되고요. 제제, 누나도 되고 언니도 돼요. 워, 나, 띠디, 남동생, 메이메이 하면 여동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족, 친족의 호칭도 쭉 다 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어, 연습 문제도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띠에 대해서 묻는 거하고 그리고 나이 묻는 것, 그리고 이제 식구 묻는 것, 가족 식솔이 몇 식구냐 하고 묻는 것, 요런 거가 좀 그리고 뭐죠? 그 직업에 대해서 묻는 것.
예, 이런 거의 연습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좀 복습을 같이 해서 좀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거의 약 75분이죠. 75분 동안 이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